사업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내가 왜 지금 여기 앉아서 야근을 하고 있는 걸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전에 여행 얘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들 여행에 3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시나요? 첫 번째는 점의 스타일로 하는 여행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뉴욕에 갔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호텔에서 출발해서 몇 시까지 센트럴파크를 찍고, 그리고 브로드웨이를 몇 시까지 찍고, 빨리 사진 후다닥 찍고, 유명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고, 그다음에 뭐 어디를 몇 시까지 찍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여행이 이제 점의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는데, 목적지가 점처럼 딱딱딱 찍혀 있고, 몇 시까지 여길 들렸다가 그 다음 몇 시까지 여길 들렸다가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주로 패키지 여행이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이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는 선의 스타일로 여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많이 하는 여행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센트럴파크에 출발해서 차이나타운까지 도착을 하는 것까지만 딱 정해놓습니다. 그 중간에 어디를 들렀고 어느 길을 통해서 가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는 여행 방식이에요. 그래서 센트럴파크에서 차이나타운까지 가는데 중간에 막 어디로 막 새요. 그리고 어디든 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차이나타운에 도착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저 예쁜 빌딩은 뭐지? 하고 들릴 수도 있고, 저기 되게 맛있어 보이네 해서 갑자기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중간에 그 2가지의 목적지 외에는 아무 목적지도 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목적지까지 가긴 가는데 중간에 사실 목적지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여기 괜찮은데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이러기도 해요. 자, 3번째는 면회 스타일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런 방식으로 여행을 많이 했었는데, 이 방식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출발지, 정착지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욕의 브로드웨이 근처에 호텔을 잡고 한 일주일간 숙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발 닿는 곳을 다니고 저녁에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거제도에서 한 달 살기, 이런 식으로 여행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면으로 하는 여행 방식이죠. 아침에 눈 뜨면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중간에 다른 데서 자기도 하고. 자, 이 3가지 여행 방식은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우선 다양한 경험의 측면에서 보면 면 스타일의 여행이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점 스타일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자기는 이 여행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다고 자부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점을 찍고 다니기 때문에 보는 게 여기에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봐야 돼. 그러면 서울역 보고 강남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보통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버스나 전철에서 자거나 중간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곳이 보여도 그냥 지나칩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제 시간에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방식은 서울역에서 강남역까지 가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냥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경로가 모두 여행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착지 주변의 모든 곳이 여행지가 되죠. 그러니까 경험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면 스타일로 여행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 해봤을 텐데, 주변의 슈퍼마켓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주변의 동네 개가 어떤 간식을 좋아하는지까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면 스타일의 여행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근데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완전 반대예요. 점 스타일의 여행은 좀 넓은 여행지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곳, 그러니까 랜드마크는 다 찍어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행 방식이 랜드마크 찍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안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랜드마크들을 빠짐없이 다 보고 올 수 있는 게 점 스타일의 여행 방식이에요. 반면 선과 면은 랜드마크를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 점 스타일 여행자들한테 듣는 말이 있어요. 항상 야, 너는 거기서 일주일이나 있다 오면서 이건 안 보고 뭐 했냐? 넌 파리까지 갔다 왔으면서 루브르 박물관을 안 갔다 왔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유명한 데를 들러도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면은 와 저기 예쁘다 한번 가볼까 하고 갔는데 아 여기가 성산일출봉이야 약간 이런 식이에요. 자, 동행자로 보면 점의 스타일의 여행은 수십 명이 같이 다닐 수 있어요. 왜냐면 목적지가 뚜렷하고 시간별 스케줄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뒷말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선 스타일의 여행은 매 순간이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 2명 겨우 다닐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와 여기 되게 괜찮은데 여기 머물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난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사결정에 대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3명부터는 보통 싸웁니다. 그리고 면 스타일은 더 하죠. 눈 뜨면 내가 발 닿는 곳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마음 맞는 사람을 찾겠어요?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보면은 거의 혼자서 가죠. 이거는 마음 맞을 수가 없어요 사실. 자, 피로도 측면에서 보면 점 스타일의 여행이 훨씬 피로합니다. 왜냐면 당연하죠. 제 시간에 여기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 스케줄이 바로 있고 그 다음 스케줄 바로 있고 딱딱딱딱 맞춰서 가야 되니까. 여기 여행자들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거의 녹초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꼭 일어나야 됩니다. 7시까지 여기 가야 되거든. 목적 지향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선이나 면 스타일은 다음날 안 움직이기도 하죠. 그냥 호텔에서 자버리고 내일 놀지 뭐. 선 스타일도 마찬가지. 가다가 여기 가야 되나? 그냥 여기서 여행 멈추지 뭐. 피곤한데 이래버립니다. 제가 여행 얘기를 되게 길게 했죠. 근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챘을 겁니다. 사실 사업도 똑같아요. 초반에 제가 방향성을 못 잡는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아마 선이나 면의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행은요, 점보다는 선보다는 면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사업은 면보다는 선보다는 점의 스타일이 더 좋은 방식입니다. 사업하실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적지 없이 정착지만 딱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카페를 할래. 그래 카페 열자. 그러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 나는 의류업을 할 거야. 끝. 나는 무역을 할래. 그러고 한번 해볼까? 돌아다니죠. 혼자 할 땐 이게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하더라도 어느 순간 현타가 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딜까? 여행일 땐 이게 좋죠. 매 순간이 새롭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근데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선의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나는 카페를 할 건데 연매출 100억까지 할 거야. 근데 중간에 그 어떤 방법이나 루트 같은 건 잘 몰라. 어쨌든 난 100억을 할 거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 플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카페를 시작해서 하다가 우유 파는 것도 되게 괜찮아 보이네? 하자. 하다가 우유보다는 냉장고 사업이 괜찮은 것 같은데? 냉장고나 해볼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요. 왜냐? 나는 중간 과정 필요 없이 100억까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왜? 이게 문제가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 맞는 2명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직원이 더 생기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원들은 사장이 뭐 하나 싶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놈의 회사는 어디로 가는 거지? 사장이 어디 모임 갔다 오면 어디 누구 만났다 하면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대. 우유 한다 그러고 갑자기 무슨 냉장고 사업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미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행이랑 똑같이 대부분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냥 이 냉장고 사업 괜찮고 연매출 한 20억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여기까지 할까? 해버립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점의 스타일로 사업을 하셔야 돼요. 물론 나는 평생 혼자 할 거고 또는 내 마음 맞는 파트너 한 명이랑 같이 할 거고 난 그냥 즐기면서 할래. 이 사업의 목적이 어디가 됐건 난 그냥 정처 없이 보헤미안처럼 떠돌아다녀도 돼 라고 한다면 전혀 상관없어요. 점처럼 사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고 난 여러 명의 사람과 그리고 나는 투자자들까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반드시 점의 스타일로 사업을 하셔야 돼요. 특히 투자자들은 당신이 선과 면의 스타일로 사업하는 거를 눈뜨고 봐주지 않아요. 내가 10억을 줬는데 이 새끼가 지 멋대로 돌아다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중간 목적지가 어디야?
그때 언제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고 거기까지 가려면 넌 뭘 해야 돼?를 거의 쿼터마다 보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철저하게 점의 스타일로 하는 사업이에요. 자, 이거는 저희 회사의 점들입니다. 안에 내용물은 제가 이렇게 가린 거예요. 연도별로 뭘 해야 되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2021년도에는 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되고 그 매출은 온라인, 오프라인, B2B 매출이 얼마씩 나와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고객 수가 몇 명씩, 매장 수는 몇 개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판매하려면 음료 잔수는 몇 개인지, 그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 평수가 몇 평이고 직원들은 몇 명이 필요한데 사무실은 몇 평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을 갖추기 위해선 부채는 얼마 써야 되고 투자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투자를 받으면은 그 투자금은 어디에 사용될 건지, 그때 우리 회사 밸류에이션은 얼마고 내 대표의 지분은 얼마가 손실될 건지, 그리고 뭐 팁스나 지원 사업 같은 거는 언제 어떤 걸 받을 건지가 여기에 빼곡하게 다 적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점으로 하는 사업의 방식이에요. 저는 2030년에 달에 카페를 보낼 거거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역으로 2029년엔 뭘 해야 되고 2028년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누굴 만나야 되고 2027년에는 뭘 해야 되고 매출은 얼마여야 되는지가 10년치 계획이 다 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내가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2022년의 점은 더 멀어져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근데 이런 방식이 우리 모든 직원들, 그리고 우리의 투자해준 투자사들, 그리고 대출을 해준 금융사들, 이 회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점의 스타일로 여행을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중간에 뭐가 보여도 멈출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행에서는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사업에서는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난 2021년엔 여기였는데 2022년까지는 여기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멈추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왜냐? 난 이 계획대로 가야 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점의 스타일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 잡아요. 그래서 나는 한번 사업을 크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이런 방식으로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난 행복을 추구할래, 선으로 또는 면으로 사업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점의 스타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 휴가를 가시면 꼭 선이나 면의 방식으로 여행을 다녀오세요. 이때도 점으로 난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저기 가서 뭐 먹고 저기까지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행까지 가가지고. 여행에서는 이렇게, 사업은 이렇게 하면은 그 스트레스의 밸런스가 좀 맞춰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